봅시다.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그 지수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몇 가지를 했어. 그리고 평행이동까지 했어요. 오케이? 그런데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총 몇 가지가 있냐면 4가지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X축, Y축을 그려보았더니 원래 이제 이렇게 그려진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 Y는 A의 X제곱인데 A가 뭐보다 큰 경우? 1보다 큰 경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Y는 A의 X제곱인데 A가 0하고 1 사이에 있는 그래프예요. 오케이? Y축 대칭해졌냐? 그러면 Y축 대칭했는데 어떤 경우도 있어요? X축 대칭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X축 대칭하게 되면 뭐 대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니까 Y는 마이너스 AX 제곱인데 A는 1보다 더 커요. 오케이? 1보다 더 큰 거를 Y축 대칭한 거, X축 대칭한 거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가 이항시켜 준 거네. 그렇지? Y 대신에 마이너스 Y 하고 마이너스를 이항시킨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도 있겠네요. Y는 A의 X제곱인데 이게 아니지? 마이너스 A의 X제곱인데 A는 0하고 1 사이에 있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총 몇 가지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4가지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증가함수인 거는 몇 개 있는가? 라는 거예요. 증가함수가 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어요? 증가함수가 되는 경우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까? 이 경우랑 이 경우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증가함수가 되는 경우는 지금 이게 증가하냐? x값이 커질 때 y값도 커지지? 그렇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거고 얘도 x값이 커질 때 y값도 커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증가함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2가지가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식만 따지면 안 되고 이 식도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라는 게 핵심이네. 오케이?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럼 당연히 감소함수에 대한 부분은 2개 있겠지. 이 경우랑 y는 마이너스 a의 x제곱인데 a가 1보다 큰 경우. 오케이? 이렇게 2가지가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증가함수인 경우는 어떤 경우? 이 경우랑 이 경우.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2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밑에에 대한 그래프를 차근차근 해봅시다.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어떻게 그리겠다라고 했냐면 가장 기본이 되는 그래프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y는 3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부터 시작할 건데 3의 x제곱의 점근선은 y는 0이고 정점은 0,1이에요. 이 그래프는 정점이 0,0이고 점근선이 y는 0인데 그렇지? 얘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1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1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러면 점근선이 어떻게 될 거냐면 점근선이 이게 되겠네요. y는 마이너스 2가 점근선이 될 거예요. 얘가 점근선이고 정점은 이 점을 지나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건데 0 대입하면 무엇이 나오냐면 1을 지나쳐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구하고 점근선하고 정점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려주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예요. 알겠지?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문제도 어떻게 그리겠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그래프 점근선이랑 정점만 체크해 볼까? 여기에서 원래 정점은 0,1이고 점근선은 y는 0이에요. 그렇지? 원래 그래프. 원래 y는 2분의 1의 x제곱에 대한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그럼 이렇게 된 평행이동시킨 그래프는
정점이 뭐가 돼요? 1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그래서 1,2가 되겠네요. 1,2가 되고 점근선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점근선은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오케이? 명확하게 그리진 않았는데 좌표를 명확하게 찍진 않았어. 나 때문에 안 보였어? 오케이. That's right. 미안. 0대2하면 3이네.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리냐면, 잘 보고 있나 확인해 봤어요.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2분의 1이니까 감소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점근선이 뭐가 돼요? y는 1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역은 당연히 실수 전체고, 치역만 구해봤더니, 치역은, 쓸 공간이 좀 부족하다. 치역은 마이너스 2보다 더 큰 게 치역이지? 여기서 치역은 y는 마이너스 2보다 큰 집합이에요. 집합으로 표현해야 돼. 그리고 이 함수의 치역은 이렇게 표현하겠죠. y는 1보다 더 큰 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원래 이렇게 이제 집합으로 표현해 주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라는 것은 이 그래프는 좀 다르지.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2분의 1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원래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뭐 한 거예요? 대칭 이동시킨 거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지? 그러면 점근선이 뭐가 되냐면 원래 이제 이 그래프의 점근선은 y는 0이고 정점이 뭐가 돼요? 0,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지수가 0이 될 때의 값이 정점이에요. 오케이? 0, 마이너스 1이 될 건데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3만큼, 7만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3 플러스 7이라는 그래프는 점근선은 y는 7이 될 것이고 정점은 3만큼, 7만큼. 3,6이 되겠습니다. 3,6이 정점이 되는 거고 점근선은 y는 7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야?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명확히 그리진 않을게. 오케이? 차표 명확히 찍진 않을게요. 정점하고 그래프 개형만 표시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우리가 구해주세요라는 거지.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1이래. 이 원래는 y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라는 거지. y는 2의 x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b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 a 값 구할 때는 어떻게 해줘요? 2,0을 지나치는 거니까 2,0을 지나치는 거지.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얼마만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 되는데 2,0을 지나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1은 2에 2 플러스 a 제곱이니까 a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대입해서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1이에요. 오케이? 이제 y값만 알면 바로 점근선을 알아버리니까 바로바로 구해줄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다음 수의 크기를 비교해주세요. 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잘 안 보이지 않냐? 이거 두 개 비교할 수는 있어, 사실. 얘가 0사에 있으니까 a를 곱하면 a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나? 라고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양변 a 곱하면. 그러면 a보다 a 제곱이 더 큽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이렇게 구하기보다는 이거 2분의 1제곱, 3분의 2제곱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처리하냐면 그래프를 통해서 해결하겠습니다. 뭐를 통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더니 이렇게 그려지네요. 0이고 이 그래프 지수함수 그래프라면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예요. 아니지? 밑이 0하고 1 사이니까. a의 x제곱 되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y는 a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예요. 근데 이제 지수가 뭐일 때? 1일 때, 2분의 1일 때, 얘가 이제 a의 2분의 1제곱이잖냐? a의 뭐? 3분의 2제곱인 경우. 그러면 1일 때, 2일 때, 2분의 1일 때, 3분의 2일 때. 그러면 이게 가장 큰 값이지. a의 2분의 1이 가장 크고 그 다음 3분의 2, 1,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크기를 루트 a, 세제곱근 a의 제곱, a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엇을 통해 비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통해 크기를 비교해 줄 수 있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밑이 다 똑같고 뭐가 뭐 지수만 다르지 않냐? 그러면 ax제곱에 대한 그래프를 통해서 크기를 비교해 줄 수 있었습니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와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하여 겹쳐지는 함수만 골라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학교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예요. 앞에 있는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지만 이 뭐 때문에 잘 나오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밑이 똑같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평행이동 한 거잖냐. x에 마이너스 n 플러스 n에 대한 형태로 이런 형태로만 쓸 수 있으면 얘는 평행이동이죠. 평행이동. 그렇지? 그 다음에 대칭이동은 y는 2에 마이너스 x제곱 y는 마이너스 2x제곱 문제 좀 바꿀게요. 문제 좀 바꿀게. 오케이. 방금 전에 봤네요. 학교 시험에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한번 발생한 적이 있었거든.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에 의하여 이것을 바꿀게요. 오케이. 의하여라고 보다는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을 여러 번 하여. 오케이. 이렇게 바꿀게요. 사실 여기 문맥상의 의미는 이 여러 번 하여라는 의미가 있을 건데 이게 이제 학교 시험에서 문제가 됐어요. 오케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논란이 나왔어. 평행이동 한 번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칭이동 한 번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 수 있잖냐? 근데 여러 번 해요. 평행이동 여러 번 해도 되고 대칭이동 여러 번 해도 돼요. 오케이? 이렇게 이제 합시다. 그러면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을 여러 번 하여 겹쳐지는 함수만 골라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평행이동 할 수도 있고, 평행이동 한 다음에 대칭이동 할 수도 있고, 대칭이동 한 다음에 평행이동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딱 한 번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봅시다. 우리가, 이런 형태를 통해서 여기에서도 당연히 이 그래프들을 평행이동, 대칭이동 할 수도 있겠지. 그지?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런 형태를 만들어 줄 건데, 봐봐. 얘가 5라는 숫자가 어떻게 바뀌냐면, 5는 5에 로그 2의 2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요? 로그 2의 2라고 쓸 수 있어요? 그렇지? 2의 2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2에 로그 2의 5라고 쓸 수 있겠네? 밑과 침수 바꿔도 똑같은 수다라고 했잖냐? 5, 그러면 여기에 대입해 봤더니 y는 뭐가 되는 거예요? 2에 로그 2의 5 곱하기 2의 x제곱이에요. 즉 x 플러스 로그 2의 5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밑이 2가 아니었는데 5였는데 어떤 상수배 된 거잖냐? 이것을 우리가 이 로그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런 2의 로그 2의 5로 바꿔줄 수 있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로그 2의 5제곱으로 바꿔줄 수 있었잖냐? 그러면 평행이동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지수함수를 상수배하는 것은 평행이동과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좀 이제 깊은 내용은 나중에 너희들이 다룰 건데, 실제적으로 지수함수는 어떤 등차수열이라는 용어가 지금 쓰는 건 좀 그렇지만, 등차수열을 등비수열을 바꾸는 거야. 그러면 어떤 성수배가 돼도 여전히 등비수열인 거예요. 그렇거든. 근데 아무튼 그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상수배 한 게 뭐한과 같습니다. 평행이동 한 거와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이제 기억하세요. 이게 맞는 얘기야. 그렇지? 평행이동에서 만들 수 있네요. 평행이동에서 만들 수 있네요. 마이너스 로그 2의 5만큼 평행이동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 기억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 다음 니은 봅시다. 니은 봤더니 얘는 뭐가 되냐면 2가 곱해지면 2의 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평행이동해서 만들 수 있지? 그렇지? 이런 거는 간단해. 그 다음에 디귿 봅시다. 디귿은 밑이 뭐야? 2분의 1이지 않냐? 그럼 2의 마이너스 1제곱인 거잖아. 그러면은 이제 y는 기본적인 게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거잖냐? 그러면 이거 대칭이동해서 만들 수 있지. 그렇지? 밑만 2라면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평행이동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맞네요. 그 다음 마지막 이거 봅시다. 얘를 봤더니 밑이 2야. 근데 이거 확인해 봤더니 2의 2x제곱이잖아. 그래요? 그럼 잘 봐봤더니 뭐야 밑이? 4예요. 4. 밑이 4x야. 그러면은 4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아무튼 4x 플러스 1이잖냐? 밑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평행이동해서 만들 수 없습니다. 라는 거야. 밑이 달라서. 밑이 달라. 오케이? 밑이 달라서 평행이동, 대칭이동 해서 만들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로그에도 이런 문제 또 나올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봅시다.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라는 건데, 우리가 절대값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 라는 거지. 너도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당연히 이게 등장할 거란 말이야. x에만 절대값이 있을 때는 로그 3의 x제곱 원래 이건데, x에만 절대값이 있으면 뭐가 돼? 1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대입. 여기 1대입에서 절대값 씌우면 1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대입했을 때 1에 대한 함수의 값이 나오지. 1대입했을 때랑 마이너스 1대입했을 때 이놈의 함수의 값이 그대로 나와야 돼요. 그래? 양수의 그래프가 그대로 대칭돼서 그려져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양수 파트의 그래프가 그대로 대칭돼서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모든 그래프가 똑같아요. x에만 절대값이 있게 되면 양수 파트에 대한 그래프가 대칭돼서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절대값 로그 3의 x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로그 3의 x제곱 로그란다. 3의 x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3의 x제곱 마이너스 1은 3의 x제곱을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점근선이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얘가 y는 3의 x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얘에다가 뭐 하겠다고? 절대값 씌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절대값 씌우면 음수가 양수가 되겠지? 근데 뭐가 따라오는 거냐면 이렇게 점근선이 따라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이 빨간색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점근선 또한 어떻게 됩니다? 따라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의 점근선 뭐가 돼요? 점근선 y는 1이 돼요. 이 그래프는
y는 1이라는 점근선이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너희들이 이제 미적분까지 이제 배운다라고 생각이 들면 실제적으로 미적분에서는 이런 것까지 다 따지게 되는 거예요. 점근선이 지금 일정한 형태가 아니지 않냐? 그지? 절대값 씌웠더니 올라온 형태가 되겠어요? 오케이? 점점점 가까이 가는 선이 이렇게 지나쳐도 여기서 만나버리잖아요. 점근선이 이렇게 돼서 점점점 가까이 가는 선이니까 점근선이 y는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 3번 봅시다. 3번 보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라는 것은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3분의 1이고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했어요. 3분의 1제곱인데 이 그래프가 y는 3분의 1제곱 x 플러스 1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하고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한 거예요. 원래 이제 이 점이 마이너스 1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한 거예요. 점근선이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얘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절대값 씌워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절대값 씌워주면 얘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점근선이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그래프에 대한 점근선 무엇이 되겠습니다? y는 3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어떻게 그런지 알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각각의 함수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때의 함수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y는 원래 되었죠. 원래 이게 이거였잖냐? 이해가 되겠지? 근데 이때의 함수식은 뭐가 돼? 마이너스 붙여줬잖아? 음수를 양수로 만들어주면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로 만든 거지? 이 함수식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원래 이거였는데 음수였던 걸 양수로 만들어줬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준 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까지 기억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원래 이제 그래프를 마이너스 붙여서 함수식을 만들어 줬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봐봅시다. 이게 다음과 같이 지수함수가 있는데 지수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2로 묶어버리자. 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2로 묶어버리면 2에 2x 마이너스 2 플러스 4 플러스 5에 그러면 4에 x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5인데 이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는데 평행이동 하는 거잖냐? 평행이동만 하는 거지? 그럼 이 개형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 그지? 이 개형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 그럼 뭐에서부터 뭐까지만 따지면 돼요? 2에서부터 4까지만 따져주면 돼요. 2에서부터 4까지만 따져준다면 2에서 뭐 어떤 값? 최소값. 4에서 최대값을 갖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2 대입하면 최소값 6이 되고. 그지? 0제곱 1이야. 0제곱 1이야. 4를 대입하면 뭐가 돼요? 4의 제곱 플러스 5. 21이 되겠습니다. 얘가 이제 최대값이 될 거고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프를 통해 그려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프만 그리잖아요. 대부분을. 그렇지? 지수함수에서 중요한 건 뭐야? 그래프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2번 봤더니 얘는 지금 뭐냐면 미치 이거 사전이야. 근데 잘 봤더니 2에 2x제곱 4 밖으로 뺄까? 2에 4제곱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31 뭐 하는 게 있어요? 반복하는 게 있지. 반복하는 게 있지. 2의 x제곱 반복하는데 얘를 t로 치환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치환하면 뭐가 생긴다고? 범위가 생겨요. 근데 이게 지수함수나 t는 2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나 지수함수 봤더니 항상 어떤 값만 갖겠습니다. 양수의 값만 갖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항상 대응되는 게 양수의 값만 대응되는 거잖아. 그지? 모든 x의 값을 넣어봤더니 나오는 값이 지금 양수의 값밖에 안 가죠. 그지? 그러면 치환해준 t에 대한 범위는 양수에 대한 범위에서만 신경 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치환해준 범위에 대해는 양수에서만 신경 써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범위가 생긴다. 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치환하면 뭐가 생긴다고? 범위가 생깁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치환해 봅시다.
t의 제곱 마이너스 16t 플러스 30이에요. 그러면 t 마이너스 8의 제곱 마이너스 3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t가 뭐일 때? 양수일 때. t가 지금 양수인 경우잖냐? 그러면 얘가 이제 t가 뭐예요? 8일 때 최소값 34 마이너스 34 가는 거지? t가 8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34를 가져요. 최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최대 없었냐? 그냥 뭐에서 따지는 거니까 t가 0일 때 이상부터 따지는 거니까 최소값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요? 최소값은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봐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t가 8일 때보다 2의 x제곱이 8일 때니까 2의 세제곱일 때지. 그러니까 x가 뭐일 때예요? t가 8일 때보다 x가 뭐일 때? 3일 때예요. 오케이? 반드시 x의 값에 최소가 됐을 때의 x의 값을 구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t의 값은 중요한 게 아니야. 맨 처음에 t는 없었잖냐. 그지? 그러면 x가 뭐일 때 최소값을 갖는가라는 것은 그 t가 8이 될 때니까 2의 x제곱이 8이 될 때지 2의 세제곱이 될 때니까 x가 3일 때 뭐 갖겠습니다. 최소값 가질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이제 그 다음 또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등장해. 뭐냐면 얘 근데 이것으로 이거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지? 3의 2x제곱 9의 x제곱은 3의 2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2x제곱이에요. 그러면 얘를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통해서 만들 수 있잖냐? 제곱하면 마이너스 2만 있으면 돼요. 오케이?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x제곱 3의 마이너스 x제곱인데 이게 1이잖아. 그지? 얘가 1이잖아. 0제곱이니까 3의 0제곱이니까 1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9제곱을 t에 대한 이거를 뭘로? t로 치환하게 된다면 t에 대한 식으로 써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뭐가 돼요? 6t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t는 무엇이 존재한다고? 범위가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지? 3x 3의 마이너스 x제곱인데 이거 전에 한 적 있는 것 같지? 이것도 양수가 양수니까. 뭐보다 크거 나왔대요? 2배 루트 산술기야. 2배 루트 3의 x제곱 3의 마이너스 x제곱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2보다 크거나 같은 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정리해 봤더니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4예요. 오케이? 그래? 그러면 t의 범위는 뭐일 때? 2보다 더 크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 t로 묶었더니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9 플러스 13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가 위로 볼록인데 축이 3이잖냐? t가 3. 근데 뭐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2보다 더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최대값 찾는 거예요? 그래요? t가 3일 때 최대값 뭘 갖겠습니다? 13을 갖겠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구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최대 최소까지 구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방정식과 부등식이에요. 방정식과 부등식을 한번 해봅시다. 방정식과 부등식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뭐냐면 밑을 맞춰라 라는 거야. 밑을 맞춰라. 맞춰. 밑을 같게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오케이? 밑을 같게 만든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밑을 같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밑을 보통 작게 만들어줘요. 밑에 문제 봐보면, 밑을 2로 만들어줄 수 있네. 32는 2의 5제곱. 5x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4는 5x가 됩니다. 라는 거네. 그럼 이 방정식 풀 수 있지. 5x 플러스 4는 0이니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4. x는 뭐? 1 또는 x는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2번 봅시다. 이제 이렇게 등장했는데 밑이 지금 미지수가 있는 거잖냐? 그래요? 그러면 일단 밑이 똑같으니까 뭐가 같으면 돼요? 지수가 같으면 되겠지? 이때 성립하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항시켜 봤더니 x는 뭐가 돼요? 3이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항상 성립할 때도 있어. 언제? 언제? 그렇지, 밑이 1일 때. 오케이? x가 뭐일 때? 1일 때. 밑이 1이면 1의 거듭제곱은 항상 성립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1은 1이 돼서 항상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거의 해는 x는 3, x는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3번 봅시다. 이게 어떠한 경우냐면 지금 뭐가 반복되는, 이 x가 반복되는 경우지? 그러면은 이 x로 뭐 해줘야겠어요? 치환해줘야겠어요? 오케이? 치환을 해주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겠네. 얘는 t의 제곱이 되겠지. 2의 2x 제곱이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3배. 얘는 2의 제곱을 밖으로 빼버리면 2의 제곱이고 2의 x제곱은 t가 되겠지? 플러스 32는 0이. 그러면 t의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32는 0인데 항상 치환하면 무엇이 생깁니다? 범위. t가 양수가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이제 이게 핵심이야. 그러면 이제 봐봤더니 t-4, t-8이니까 t는 뭐? 4 또는 t는 뭐예요? 8이에요. 즉 t가 뭐였어? 2x제곱이 2의 제곱 또는 2의 x제곱이 2의 세제곱이에요. 즉 x는 2 또는 x는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봐봅시다. 우리가 사실 여기에는 넣지는 않았는데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밑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밑이 다른 경우. 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 2의 x제곱은 3의 x제곱을 만족한대.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양변에 로그를 취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경우 뭐 한다고? 양변에 로그를 취할 거예요. 오케이? 양변에 로그를 취하겠습니다. 라는 건데 양변에 로그를 이렇게 취했어. 여기 적을까? 그래요? 그러면 x의 값 구하는 거니까 x는 로그 2, x는 로그 3이에요. 문제 좀 바꿉시다. 플러스 1만 추가할게요. 오케이? 플러스 1만 추가할게. 그러면 얘가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오케이? 얘가 x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x만 놔두고 이항을 시켜버리면 x의 로그 2 마이너스 로그 3이에요. 오케이? 이거는 로그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값은 뭐가 되는 거니까? 로그 3분의 2지. 그래요? 그러면은 x는 뭐가 돼요? 로그 3분의 2분의 로그 3이 되겠습니다. 굳이 밑을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 주려면 로그 3분의 2의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어떤 경우까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밑이 다른 경우는 양변의 로그를 취해서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 문제 봐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어. 방정식을 세우는데 이 x제곱이 반복되는 형태로 생길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x제곱이 반복되는 형태로 생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한번 봐봤더니 우리가 이 x제곱을 뭘로 치환해? t로 치환해서 한번 해봤어요. 치환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t의 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12는 0이거든. 그렇지? 그러면은 이 방정식의 근의 형태는 이 x제곱에 대한 형태지 않냐? 그렇지? 알파를 넣었을 때의 근이니까 2의 알파가 근이고 이거의 두 근이, 이 방정식의 두 근이 2 알파고 2 베타예요. 오케이? 그럼 두 근의 합 2 알파 제곱 플러스 2의 베타 제곱이 7이 되는 거고 2의 알파 제곱 곱하기 2의 베타 제곱이 12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나한테 이거 구해주래요. 이거 뭐야? 이거 제곱 구하는 거지? 그러면은 2의 알파의 제곱 플러스 2의 베타의 제곱 구하는 거잖아, 이게. 그지? 그러면 얘는 뭐예요? 2의 알파 플러스 2의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의 2 알파, 2 베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집어 넣어주기만 하면 되겠지? 7의 제곱 마이너스 뭐가 되겠습니다? 2 곱하기 12. 49 마이너스 24, 즉 25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야? 치환해주게 되면 근의 형태는 이 치환하기 전의 형태를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t로 치환했으니까 이 알파 제곱이 근이고 2의 베타 제곱이 근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이제 우리가 이제 뭐를 할 거냐면 부등식이에요. 이제 마지막 이것만 하면 끝나. 부등식은 뭐냐면 지수에 부등식이 생겼더라라는 거야. 그러면 이걸 하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봐봐. 지수함수 이렇게 되잖아. y는 ax 제곱인데 얘는 a가 뭐보다 클 때요? 1보다 더 클 때요? 오케이? 그러면은 x의 값이 더 커지면 함수의 값도 더 커지는 거지. 함수의 값. a의 x 제곱이랑 a의 a의 x의 제곱 x2의 제곱 그렇지? 그러면은 x1하고 x2를 비교해 줬더니 어떻게 되겠습니다? ax1이랑 ax2 제곱이 똑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성립하면 이게 성립한다라는 거고 이게 성립하면 이게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밑이 뭐보다 클 때? 1보다 더 클 때. 1보다 클 때는 방향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되는 형태 있잖냐. y는 ax 제곱인데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형태가 있어요. 그래요? 그럼 이 형태에 대해서는 얘가 이제 x1이고 얘가 x2라고 잡아준다면 얘는 ax1 제곱이고 얘는 ax2 제곱인데 더 작아지는 거 보이지? 그지? 위치 0하고 1 사이일 때는 이 지수의 부등호 방향과 지수 함수의 부등호 방향은 어찌겠습니다? 바뀌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이제 더 커버리면 x의 값은 더 작아지겠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바뀌겠습니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제 봅시다.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부등호 방향 그대로 따르려면 밑을 뭘로 바꿔버리는 게 좋아? 1보다 더 큰 형태로 바꾸는 게 더 편하겠지? 그럼 얘가 2의 마이너스 2제곱이에요. 2의 마이너스 2제곱. 4분의 1이니까 2의 제곱분의 1이니까 2의 마이너스 2제곱에 x 마이너스 2는 2의 5제곱보다 더 작아요. 2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2의 5제곱보다 더 작아요. 즉 2의 x제곱 플러스 4는 뭐보다? 5보다 더 작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x는 뭐보다 큰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더 큽니다. 라고 해줄 수 있겠지. 그렇지?
그럼 당연히 그 밑에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네요. 그 밑에 문제는 뭐예요? 5의 마이너스 2제곱이야. 그지? 5의 x제곱, 5의 세제곱. x는 그대로 따르겠지? 오케이? 그대로 따를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있단 말이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있네. 3의 x제곱이. 그지? 그러면 3의 x제곱을 뭘로? t로 치환할 거예요. 뭐가 생긴다고? 범위가 생겨요. 범위가 생겨요. 치환하면 범위가 생겨요. 그러면 치환한 형태를 해봤더니 얘는 3의 2x제곱이니까 t의 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2제곱 t예요. 그러면은 9분의 1인가? 그래요? 3의 제곱 9t예요. 1이야. 한쪽으로 다 몰아볼까? 9분의 1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9분의 1 마이너스 해서 이제 가운데 거 만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t 마이너스 9가 되고 t 플러스 9분의 1이에요. 그래? 근데 핵심이 뭐라고? 양수야. 항상 양수예요. 그렇지. 부등호를 처리하는데 항상 양수는 그냥 나눠버려도 상관없지. 그지? 양수인 건 항상 나눠도 상관없잖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t는 9보다 더 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즉 3의 x제곱은 3의 제곱보다 더 크다라는 거니까 x는 2보다 더 큽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항상 양수인 거는 양변을 나눠서 처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그 다음 봅시다.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k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네. 그럼 이제 이거 한번 해결해 볼까? 우리가 이제 치환하겠지?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야. 그럼 뭐가 생긴다고? 범위가 생겨요. t는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생겨요. 그럼 한번 봐봅시다. 얘가 2의 2x제곱이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나오지? 2의 제곱이 나오지 않냐? 그러면은 마이너스 4kt 플러스 k는 0이에요. 오케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k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냐면 t가 양수일 때만 신경 쓰고 있는 거잖냐? 이놈이 실근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어떤 얘기랑 똑같아요? 교점에 x좌표가 존재합니다. 두 그래프에 교점이 존재합니다 라는 거랑 똑같은 소리지. 그래요? 그럼 이제 이거 이항식에서 생각합시다. 얘는 4kt-k예요. t의 제곱은 4kt-k야. 그 말은 얘가 실근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랑 같다고? y는 t의 제곱이라는 그래프하고 y는 4kt-k라는 그래프에 이거에 교점에 x좌표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랑 똑같은 거지. 실근이 존재한다 라는 것은 교점이 존재한다 라는 거잖냐?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한번 해봅시다. y는 t의 제곱이라는 그래프야. y는 t의 제곱이라는 그래프하고 얘는 뭐가 돼요? 4k로 그냥 묶어버릴까? t-4분의 1이에요. 그래요? 기울기가 뭐고? 4k이고 한 점이 4분의 1,0인 직선이 될 거예요. 오케이? 기울기가 4k이고 4분의 1,0을 지나는 직선이야.
얘가 어떤 파트에서 만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양수 파트에서 만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얘는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당장 기울기가 0일 때보다 더 작아야지. 그지? 기울기가 뭐가? K가 4K가 0보다 작으면 돼요. 오케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돼요? 접할 때보다 더 크면 돼요. 그지? 접할 때보다 더 크면 되는 거야. 두 번째는 K의 기울기가 뭐 할 때보다? 접할 때보다 더 크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크거나 같으면 되겠지. 그지? 접해도 만나는 거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접할 때 어떻게 구해요? 판별식 D가 0일 때 구해주면 돼. 판별식 D가 0이니까 이항시켜서 이제 이거 판별식 D인 거 구해봅시다. 판별식 D는 뭐가 돼요? 짝수공식 이용할까? 그러면 2K의 제곱 마이너스 K가 0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지? 그러면 4K의 제곱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K로 묶었더니 4K 마이너스 1이 0보다 더 크거나 같아. 그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 0, 4분의 1. 그지? K는 0보다 작거나 같거나 K는 뭐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4분의 1보다 더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제 0보다 작은 거 신경 안 쓰고 있잖아. 지금 양수만 신경 쓰고 있잖아. 기울기가 양수만 신경 쓰고 있잖냐? 그렇지? 그러니까 K 값은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4분의 1보다 더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즉, 4K는 0보다 작고, 즉, K는 0보다 작거나, K는 뭐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4분의 1보다 더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그래프 그려서 판단하는 거 봤지? 그지? 이건 이제 수상에서 우리가 많이 연습했어야 되는데, 지금 수상을 내기 좀 까먹었잖냐?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설명했어요. 오케이?